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강원도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릉을 다녀간 확진자와 접촉한 27명이 잠복기인 2주 동안 증상이 없어 격리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역 선별진료소의 문의 번호가 잘못됐다는 춘천 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연락처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농공단지가 기반 시설이 낡고 영세성을 면치 못해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도내 수출 기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출은 물론 원자재 수급도 원활치 않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인 만큼 신종 코로나 여파가 지속될수록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팩과 의료용 시약 등을 만드는 춘천의 한 업체. 중국 지사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키우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뒤 중국과 동남아 쪽 수출액은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도 이제 진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 이동이 늦어지며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화장품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이런 화장품 업체나 시멘트,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도내 수출액은 3억 7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가 급하게 마련한 대책회의에서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안 들어요. 이게. 제일 빨리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급하게 지금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나마 힘이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대책이라 소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원책이 우리 영세기업들한테 맞닿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원책 내놓으셔도 영세기업들한테는 먼 달나라 얘기 같습니다. 강원도는 단기 자금 지원, 수출국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바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하고 CIS 쪽 그 시장이 화장품 수출의 인망 시장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대체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내 수출 기업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을 다녀간 12번, 14번 확진자와 접촉한 27명이 잠복기인 2주 동안 이상 증상이 없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대학에서 중국 등 외국인 입국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8명에 이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강릉 지역 자가격리자 19명이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확진자들이 강릉을 방문한 지난달 22일과 23일로부터 잠복기인 2주가 지나는 동안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 지역에서 12번째, 14번째 확진자의 2차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장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총력을 다해서 방역을 활동도 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차분하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영업을 재개했고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릉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 11명 가운데 현재 출국 중인 5명이 되돌아오면 2주간 자가격리할 방침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에 등록된 중국인 재학생 121명도 돌아오면 즉시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모두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상태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에 2차 감염이 없는 것이 확인됐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가격이 껑충 뛴 마스크는 여전히 품귀 현상이 빚어져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동인합니다.
당일에 들어오는 상품들은 거의 다 판매가 다 완전 판매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고도 그날에 판매가 다 돼서 재고 없는 상태가 많고요. 한편 강릉시는 신종 코로나 여파에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과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 도내 농공단지는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담당하면서 지역 산업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990년대 조성돼 기반 시설이 낡은 데다 영세성을 면치 못해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농공단지는 모두 4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5개로 가장 많고 횡성이 4개, 원주와 속초, 영월 등 5개 시군이 각각 3개 등입니다. 고용 인원은 5인 미만이 19%, 5인에서 20인이 53% 등 20인 미만이 전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가 37%로 가장 많고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은 데다가 상당수 근로자가 미숙련공인 것입니다. 기업별 매출액은 5억 원 미만이 36%, 10억 원 미만이 12% 등 절반가량은 연간 매출이 10억 원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다 도내 농공단지의 80%는 1990년대에 조성돼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이 매우 낡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의 부활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주체를 단순화하고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해 청년 선호형 일자리 거점, 즉 농공단지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연구산업들이 몰려 있는 것은 농공단지인데 지원 주체가 불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 사각지대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2018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기업 보조금과 마케팅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낙후 이미지가 강한 농공단지라는 명칭도 발전적이고 현대적 이미지로 바꾸는 등 농공단지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어르신들이 관청을 찾아 민원을 처리할 때 담당 부서를 찾는 일부터 서류 제출에 이르기까지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이런 민원을 상담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지자체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 영월구는 어르신들이 여러 번 행정부서를 찾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해부터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한 번 군청을 찾아 상담하면 한 방에 민원 업무가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복지와 세금, 인허가 업무 등 6개 부서, 100여 명의 공무원이 종합민원실에 새로 배치됐습니다. 저희는 그 지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계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고맙네요. 부군수가 민원 조정관으로 2개 이상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업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부군수에게 보고 후 해당 부서로 전달해 고질적 행정 관행인 부서 간 떠넘기기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모든 민원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하는 내실 있는 원스톱 민원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2배 이상 확충하고 업무를 떠넘기다 적발된 공무원은 포상 점수에서 5점이 감점됩니다. 신속 허가 처리과도 신설돼 건축 인허가뿐 아니라 준공 허가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올해부터는 친절 공무원 가운데 친절 왕을 가려 뽑는 포상 제도도 만들어 공무원들이 민원 상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을 여행하다가 발열등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된 60대 베트남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60대 베트남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오늘 아침 강원대 병원에 격리 조치됐다가 검사 결과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내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된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홍천과 화천 등 지역 선별 진료소의 문의 전화번호가 잘못됐다는 춘천 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연락처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보건정책관은 보도 이후 오늘 새벽에 각 지역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주간과 야간 번호를 다시 파악해 중앙보건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홈페이지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수정된 전화번호를 다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늘면서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검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 가운데 도내에서는 강원대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이 참여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기관이 참여해 검사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춘천 평생학습관 정기교육의 개강이 연기됐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10일에 정기교육을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다고 판단해 개강일을 24일로 미뤘습니다. 춘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개강 재연기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춘천시는 평생학습관 전체에 대한 소독 작업을 펼쳤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올해 6.25 70주년을 맞아 철원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미국 펜스 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최 지사는 샘 브라운 백 국제종교자유대사 등을 통해 서면으로 펜스 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강원도는 6.25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올해 철원 인근에서 평화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춘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춘천 홍천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황환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사업 추진을 백지화했다며 이는 실시 설계비 13억 원의 낭비뿐 아니라 동산면 1,500여 명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춘천 홍천 국도 5호선이 생활도로와 산업도로, 관광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가능 지수를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11개 시군이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구, 인제, 홍천, 평창 등 강원도 6개 시군과 봉화, 영양, 청송군 등 경북 5개 시군은 오늘 영양군 장계항 문화체험교육원에서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